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우리가 수입할 때 하나하나 건건이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게 2차 경제 보복인데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천여 개 중 백신 9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3주 뒤면 정식 발효됩니다. 먼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오늘 관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보가 게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수출무역 관리령에 대한 이 개정 내용이 관보에 게시됐는데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쉽게 수출이 가능했던 이른바 포괄 허가는 사라집니다. 앞으로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과 대량 살상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은 그때그때 개별 허가를 받은 뒤에야 한국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심사 기간도 최대 90일이며 대량 살상 무기는 적용 대상을 알 수 없어 일본 정부의 자의적 심사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ましてや経済報告や対抗措置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 일단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는 추가로 반드시 개별 허가로 바뀌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3주 뒤인 오늘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1,000개가 넘는 품목 가운데 어떤 것을 직접 규제할지는 오늘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하지요. 일본이 언제든지 이 시행세책을 바꿀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섬유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 설명회는 참석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 섬유 등이 추가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최악의 수급 대란은 피한 상황. 탄소 섬유나 이런 섬유 쪽도 포괄 일반 허가를 쓰시면은 수입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우수 기업인 CP 인증업체와 거래하면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현재처럼 수입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CP 기업과 거래해오지 않았던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일본 거래업체 중 CP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업체라 이제 확인해봐야겠으나 그거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기업들은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를 규제한 것처럼 기습적으로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언제든지 시행세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딴 데도 알아봐야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급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부터 반격에 나섭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죠.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가등급인 일본을 등급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다등급으로 낮춥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한 만큼 우리 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을 백색 국가 그룹인 가에서 비백색 국가 그룹인 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다 그룹을 만들어 일본만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을 때 최대 90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백색 국가인 나 그룹도 12일 이내 수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해도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만 포함되는 다 그룹을 신설해 수출 규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설 다 그룹은 수출 심사 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맞서는 이런 조치를 막 이제 부추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뭐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나 하는 게 똑같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정부는 일본 수입 해산물 검역 강화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임진왜란을 언급했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찾는 자리였는데 일본은 언제나 우리 기술을 탐냈다면서 임진왜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도에 김윤정 기자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산업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노예가 그리고 노동들이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임진왜란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기술력이었다며 기술 자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찾은 업체는 로봇 관련 부품을 만드는 곳.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로봇 분야 수출을 제한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품목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감속기 부품 국산화에 최근 성공했습니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27%로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하는 수준. 청와대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로봇 제조 기업의 소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 가운데 일본이 어떤 것을 잠글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조기에 대규모 국내 양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우리 산업의 소재 국산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 특허를 휩쓰는 데다가 특히 한국 내,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겨냥한 한국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투명 폴리이미드입니다. 특허청이 이 품목의 전 세계 특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소재와 관련된 전 세계 특허는 모두 15,000여 개인데 이 가운데 64%를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까지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모두 2,100개. 이 가운데 일본 기업이 42%를 차지해 35%에 불과한 우리 기업을 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재 국산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특허에 가로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 특허를 피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뜻의 회피 전략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일본 등의 특허가 없는 빈틈을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 국산화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